오늘 만나보실 모델 도요타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세단이죠. 프리우스인데요. 자, 프리우스는 일반 하이브리드 그리고 PHV 이 두 가지로 나눠서 국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리우스는 이전에도 PHV를 조금 선도했던 그런 모델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완성도를 높이면서 소비자들에게 좀 더 나은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도요타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과연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5세대) 프리우스에서 돋보이는 것은 늘씬한 바디라인입니다. 보수적이지 않은 세련된 느낌인데 기존 도요타 모델과 다른 분위기죠. 전면에서 시선을 끄는 것은 C자형으로 디자인된 바이빔 헤드램프인데 날카로운 선 때문에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죠. 윈드실드 각도가 많이 누워있죠. 이는 공기 저항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범퍼 형상은 스포티한 모델을 떠올리게 하고요. 측면부 특징은 전진감을 표현한 루프라인인데요. 윈드실드를 시작으로 루프까지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디자인과 기능성을 우선시한 느낌이 짙죠. 부가적인 특징으로는 뒷도어 핸들이 보이는데 히든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자식으로 열 수 있어 편하고요. 전기가 끊어지는 등 비상 상황에서는 수동으로 열 수 있도록 버튼을 구성했습니다. 휠은 19인치를 사용하고요.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올 시즌을 쓰고 있죠. 스포티한 뒷모습도 좋은데요. 수평으로 이어진 LED 램프 덕분에 차체가 더 넓어 보입니다. 트렁크 리드 끝에 스포일러를 연결시켜 늘씬한 느낌을 더했고요. 실내도 간결합니다. 윈드실드 면적이 넓어 개방감이 크고 시야 확보도 잘 됐죠. 계기판에는 7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쓰였는데 정보만 간결하게 보여줍니다. 조금 심심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래도 스티어링 휠보다 높게 달려있어 시인성이 좋았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는 12.3인치인데 나름대로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죠. PHEV 시스템의 작동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요즘에 쓸 일은 없지만 스티어링 휠 열선도 촘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는 편한데요. 포지션 설정도 자유로운 편이었고요. 정전기 방지 소재로 구성했다고 하죠. 운전석에는 메모리 기능이 있고 동승석과 함께 열선 통풍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도요타도 이제 이런 구성들에 눈을 뜨기 시작했죠. 공조장치는 모두 물리 버튼으로 제어하는데 요즘은 이런 버튼들이 다시 각광받는 추세죠. 부가 기능으로는 USB-C 포트가 달렸는데 총 6개가 마련됩니다. 대시보드 중앙 하단에 2개, 센터 콘솔 내부에 2개, 2열 중앙에 2개가 위치하죠. 무선 충전 데크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냥 2단 선반입니다. 변속 레버는 최근 도요타에서 자주 쓰는 방식인데 처음엔 어색하지만 쓰다 보면 나름대로 편하고요. 변속 레버 주변에 소소하게 수납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차체 자세 제어 해제 버튼도 여기에 있죠. 물론 자주 쓰는 건 아니지만 요즘 프리우스가 스포티하게 변하다 보니 운전자에 따라서는 가끔 쓸 것 같긴 하네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습니다. 은은하게 빛이 들어오는데요. 앞차가 출발하면 깜빡거리면서 경고해주는 기능도 갖고 있죠. 2열도 공간 자체는 무난합니다. 비슷한 크기의 차량으로 아반떼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러나 레그룸과 헤드룸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특히 헤드룸이 매우 넉넉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신장 170cm 이상인 경우는 아쉬움을 느끼게 되죠. 트렁크 공간은 넉넉한데요. 트렁크 어닝도 눈에 띄죠? 큰 짐을 넣을 때는 어닝을 따로 접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2열 좌석은 폴딩 기능을 지원하고요. 정숙성을 볼까요?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바람 소리가 조금 있는 편인데
향후에는 조금 더 정숙성에 신경 쓰면 좋겠네요. 프리우스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이죠. 시내 구간을 주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행하는 곳은 가상 자율주행 실험 도시죠. KCT라는 곳인데, 자, 차가 부드럽게 멈추고 나가는 환경. 가속 페달을 밟는 양이 약간 많아지니까 좀 엔진 시동이 걸렸고, 시동이 걸렸을 때는 약간의 진동감은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차량의 등급 생각했을 때는 별 아쉬움은 아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EV 모드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EV 모드로 전환해 볼까요? EV 모드로 달릴 때, 이때는 그냥 뭐 전기차랑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 전기차와 같은 이 상태에서의 발진 가속 성능 한번 볼까요? (12초대를) 마크했는데, 사실 이 정도의 성능이면 일상에서 전혀 부족함 없는 성능이죠. 그래서 이 상태로 뭐 kWh당 대략 뭐 5km 정도를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저희가 시험한 환경이 고속화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드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신다면 정말 거의 헐값에 가까운 수준의 연비를 체감하실 수 있으리라 예상을 해보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프리우스 PHEV 고속 주행 능력을 볼까요? 주행 모드는 스포츠로 바꿔봤습니다. 확실히 예전 도요타 차와 지금의 도요타 차 많이 다른데요. 직진성에서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최고 속도는 지금 시속 속도 예상으로는 184km로 되어 있지만, 계기판상이 아닌 실제 속도는 18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정감을 칭찬할 만합니다. 이게 고속으로 달릴 때 차가 불안불안하면 운전자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없이 꾸준하게 밀어붙이는 능력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잠시 이제 보셨겠지만, 이때까지 도달하는 최고 속도까지 도달할 때의 시간도 매우 짧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속도를 좀 낮춰볼까요? 자, 40km대까지 낮췄고, 자, 최대 가속을 해봅니다. 자, 속도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체감상의 느낌은 한 2.5리터급 모델과 유사한 수준, 그것보다 나은 수준의 가속감을 보여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달리는 구간이 노면이 좀 보이실 수도 있어요. 약간은 탁탁탁탁 튀는 그런 구간인데, 이 자잘한 쇼크를 매우 잘 잡아냅니다. 그리고 직진 안전성, 안정감도 상당하고, 스티어링 휠을 지금 뭐 거의 보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차가 쭉 하고 잘 뻗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요즘 도요타 차들이 참 무서워진 게 기본기라는 부분. 이제 국산 현대 기아차도 기본기를 상당히 추구하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국내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거든요.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이 부분을 놓치고 가는데, 도요타는 어느 순간부터 차량의 기본기에 대해서 눈뜨고, 그래서 주행을 했을 때 상당히 편안하다는 점,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재미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드네요. 자, 주행연비는 고속주행을 기반으로 저희가 시험을 해본 결과 리터당 17km 정도를 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물론 하이브리드 모델 특성상 이 저속 환경이 되면은 효율은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EV 모드로 테스트했을 때 킬로와트 아워당 대략 한 5km 초반을 보여주었거든요. 이 정도라고 하면 뭐 이제 주행하시는 환경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단거리 정도라면 이 모터만으로, 배터리 소진만으로 충분히 주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기차들이 갖는 이점, 그리고 내연기관이 갖는 이점, 각각의 이점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 PHV는 과도기를 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유리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를 꼭 충전하지 않더라도 충전 모드를 통해서 배터리를 또 충전시킬 수 있잖아요. 물론 이때의 연비 자체는 떨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꼭 우리가 충전을 위해서 충전기를 찾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부가적인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되죠. 자, 이번에는 프리우스 PHV 모델의 승차감을 보도록 하죠. 위아래로 부드럽게 움직이는 환경, 여기서는 그냥 나긋나긋한 진주경차의 느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연속된 유철로 부드러운 느낌이, 그러니까 날카로운 진동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그걸 이 타이어와 서스펜션에서 많이 희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친 노면을 달리고 있다는 건 알겠지만 체감으로 전해지는 그 진동값이 많이 상쇄되어 있어서 승차감 자체가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프리우스 하이브리드와 비교를 하면 하이브리드 쪽의 승차감이 약간 더 낮긴 한데 지금 그래도 이 정도면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를 듣지 않을 승차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 과속 방지 턱을 넘을 때 이때도 약간 느낌이 묘해요. 자, 첫 번째 이제 서스펜션, 프론트 서스펜션이 턱에 접근했을 때 이때는 그냥 좀 평이한 느낌입니다. 근데 리어 축이 떨어질 때 뭔가 인위적으로 좀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 부분은 뭐 상당히 괜찮네요. 그리고 지금은 퉁퉁퉁퉁 때리는 구간인데 상하의 움직임이 약간은 있는 편입니다. 진동값 자체는 뭐 보통 그 정도인데 나름대로 이 시트가 쿠션감이 조금 강한 그런 충격, 특히 이제 엉덩이 쪽 여기서 좀 잡아주는 느낌이 좋은 편이네요. 그래서 승차감은 이 정도면 이 정말 가혹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조건에서도 한 좋음 정도는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리우스 PHV 핸들링 성능을 보겠습니다. 이전에 하이브리드 버전을 타면서 정말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핸들링이었는데요. 이 기존까지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단순히 연비만 추가하면 됐기 때문에 이런 부가적인 요소들, 이 자동차의 기본기에 대해서는 좀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프리우스도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반면 최신 모델들은 이 자동차의 기본기라는 것이 충분히 가미되면서 핸들링의 중요성도 잘 지켜내고 있죠. 자, 리프트오프 후반에, 그러니까 초반에는 언더라인을 유지하지만 후반에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리어 측의 움직임을 좀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차량의 특성이며 초반부터 훅 하고 빠질 텐데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으니까 이제 회전을 조금 더 강하게 걸어주는 타입으로 셋업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초반에는 언더스티어를 보여주다가 후반으로 가면서 스티어링을 계속 감고 있으니까 안쪽으로 말고 들어오는 특성인데, 통상 이런 세팅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BMW 모델, 거기에 X 드라이브가 걸려 있을 때 약간 언더를 보여주고 그 이후에 특히 이제 약간 고성능 모델로 갔을 때 후반에 말리는 그런 세팅을 보여주는데, 자, 지금도 그렇죠?
언더로 가다가 후반에 스티어링 앵글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말고 들어오는 이런 특성을 이 대중차, 그것도 고연비 차에서 풀어놨다는 점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프리우스 PHEV 발진 가속 성능 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7.14초 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배터리가 있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했고요. 이 정도면 사실상 1.6L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한 200마력대급 이런 모델들과 유사한 정도의 가속 성능을 갖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연비를 추구하고 있지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쭉 하고 밀어주는 능력, 앞서 고속주행에서 가속하는 걸 보여드렸죠. 스트레스 없는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고, 그리고 저속 환경에서 가다서다를 할 때 만족도가 높다는 점, 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프리우스 PHEV 제동 성능은 어떻게 나왔는지 볼까요? 사계절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는 만큼 제동 성능 자체는 평이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모델들과 비교를 한다면, 특히 이제 도요타의 모델들과 비교한다면 제동 거리는 짧은 편입니다. 지금 38m대를 보여주죠. 또한 이제 최대한 늘어지더라도 39m대,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39m 초반 정도를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제동 시스템에 대한 기본 신뢰도는 충분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물론 타이어가 조금 더 이제 고성능화 되면 더 짧은 제동 거리를 보여주게 되겠죠. 언덕 밀림 시험도 했는데요. 오토홀드가 풀릴 때 밀려날 수 있는 타입입니다. 가속 페달로 컨트롤은 할 수 있지만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차량에 문제가 생겨 긴급하게 차를 정지시켜야 할 때 EPB 레버를 당기면 됩니다. 여기에 보이죠? 이때의 제동 거리는 50m대 중반인데 우리에게 익숙한 현대기아차가 70에서 80m대 정도니까 프리우스는 매우 적극적인 EPB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캠페인은 자동차안전연구원과 오토뷰가 함께합니다. 자, 그러면 긴급 대처 능력을 보겠습니다. 스티어링 조작 따른 반응성이 굉장히 좀 빠른 편이에요. 자, 다시 타이어가 훅 하고 들어갔을 때 약간은 측면으로 미끄러지지만 서스펜션이나 기본 운전자 요청에 따른 차량의 모션 자체는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슬라럼 확실히 타이어가 이제 미끄러져 나가니까 차량이 지금 제어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대폭 속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계속적으로 차를 이끌어 가네요. 이제 셰시 밸런스가 나쁘다든지 그러면 보통 이제 차 스스로 불안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개입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그런 차들도 있는데, 지금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일정한 속도를 계속 유지를 하죠. 에이다스 성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방 차량의 감속에 맞춰 빠르게 대응을 해줬고, 차를 정지시킬 때도 부드럽게 해줘서 좋았네요. 몇몇 코스에서 차선 중앙 유지 기능을 시험했는데 첫 번째 코스는 잘 돌아 나갔습니다. 두 번째 코스에서는 중후반에 살짝 놓치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적극적인 모습이었어요. 다시. 근데 예전 도요타 시스템과 달라진 게, 어지간하면은 이게 운전을 안 해주려고 참 많이 차가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능하면 나름대로 적극성으로 운전자를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이제 차선 넘어갔다고 하면서 시스템이 끊어졌죠. 근데 바로 또 지금 다시 인식을 했어요. 자, 지금 또 끊어졌죠.
자, 직선 구간 나오면 또 바로 잡습니다. 예전보다는 확실히 적극성이 있긴 한데 코너가 굽이치는 경우에는 뭐 다른 차들도 그렇지만 일단은 그냥 시스템을 해제시켜 버리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경우건 스티어링 휠, 에이다스를 쓰더라도 스티어링 휠을 꼭 잡고 내 눈으로 보면서 차량을 통제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합니다. 이게 가기는 가거든요. 근데 한쪽으로 약간 쏠리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좀 불안하네요. 그리고 탈출하는 구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지금 스티어링을 계속 보정을 해주려고 했거든요. 자, 마지막 구간까지 잡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차선을 벗어났죠. 근데 이제 그 이전까지는 나름대로 최대한 잡아주려고 노력은 합니다. 다만 이 시스템이 이 작동을 멈출 때 청각적으로 좀 알려주는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죠? 네, 토요타 프리우스 PHEV. 운동 성능 자체로 놓고 보면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이 약간 더 유리합니다.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무게라는 부분도 일정 수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다만 제가 선택한다면 저는 PHEV가 좀 더 마음에 드는 것이 가속할 때 편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 차로 레이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일상에서 이 차를 즐기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죠. 그랬을 때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주행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이 차를 조금 더 좋아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핸들링은 지금 뭐 제 차도 사실 어디 가서 핸들링이 꿀린다는 얘기를 듣지는 않는데, 이 일상용 모델에서 사실 이런 느낌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의외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서 내 차가 내 요구 조건에 맞춰서 정말 잘 따라준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만난 토요타 프리우스 PHEV. 확실히 요즘에 뭔가 좀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소재감을 비롯해서 일부 아쉬움을 주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차의 컨셉을 알고 선택을 한다면 그런 것보다는 고연비를 비롯해서 특히 PHEV가 갖는 장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국내 시장을 보면 그냥 너무 이렇게 반으로 갈라집니다. 무조건 전기차가 최고야, 이제 내연기관은 끝났어,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조건 내연기관이 더 좋아, 전기차는 이제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각각의 모델이 갖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그 장단점 중에서 장점이 나에게 조금 더 맞다면 그 차가 조금 더 이상적인 차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PHEV는 이 두 가지를 다 양립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어정쩡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두 가지를 다 품어냄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동력계 성능이 정말 마음에 드네요. 네, 오늘은 충전 걱정 없이 내가 원하는 환경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잘 달려주는 PHEV 토요타 프리우스를 만나봤습니다. 와, 오늘 정말 더워요. 카메라가 몇 번 꺼지는지 모르겠네요.